안녕하십니까. 평택촌놈TV 봉천생 이강민입니다. 2020년 5월 4일 일일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내입니다. 평택촌놈 홈페이지를 신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5월 중에 새 홈페이지를 런칭할 예정이고요. 새롭게 홈페이지를 런칭을 하게 되면은 평택촌놈 전문가의 요금이 인하됩니다. 홈페이지에 오시면 자세한 내용 보실 수 있으니까 확인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홈페이지에서의 포인트가 소멸합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를 가지고 전문가 서비스로 전환이 가능하니까 꼭 좀 참고해서 잘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규 홈페이지를 런칭 이후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적용을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리 문의를 하시고 나서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요 뉴스입니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게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발언을 했어요. 엄청난 그 관세를 부과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피해를 많이 봤다는 거죠. 결국은 소송이나 이런 것보다는 관세를 부과를 해도 엄청난 그 효과를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중국하고 또 무역 분쟁이 분위기가 생기면서 시장이 다운됐어요. 어쨌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면초가라고 할까요? 여러 나라에서 소송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송을 하는 주체들이 국가가 된다고 하면은 사실 조금 서로 간에 곤란할 수가 있는데 개인들이 소송을 하면 또 어쩔 수가 없죠. 그리고 또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사망을 했지 않습니까? 한국이 250명 정도 사망을 했어요. 엄청나게 많이 진짜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한국은 외국의 어떤 그 숫자에 비하면 작은 편이죠. 그런 면으로 봤을 때 중국도 상당히 좀 곤혹스러울 거예요. 분명한 건 중국에서부터 이게 코로나 사태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책임을 회피하기가 또 어렵다는 것이죠. 물론 국제적으로 그동안 이런 것들 때문에 소송을 한 사례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주목을 해야겠지만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관세 부과하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소송한다 이렇게 그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미국은 그냥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계속해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결국은 중국한테는 계속해서 부담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피의 고사총을 북한이 발사를 했다고 합니다. 총탄이 그 지피로 날라들었죠. 그런데 처음에는 소총이니 어쩌니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고사총이라고 합니다. 고사총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오작동하기가 힘들죠. 정부에서는 오작동으로 이게 단순 실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북한에서 굳이 또 해명도 하지 않고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 좀 아쉬운 상황이에요. 어쨌든 구체적으로 발언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아쉬운 상황이고요. 북한 같은 경우에는 또 김정은 위원장 최근에 공식적으로 또 그 공식석상에 나타났죠. 그러자마자 또 이런 사태가 발생을 해서 안타깝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트럼프가 어떤 김정은 위원장의 장단을 맞춰줬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계속해서 마치 동급이라도 되는 듯한 그런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쪽에 신경 쓸 여유가 없어요. 선거도 준비를 해야 되고 코로나 문제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북한에 신경 쓸 그럴 여력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좀 관심 끌기용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합니다. 큰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총탄이 날라든 그 정도다. 우린 실수였다 그렇게 해명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북한은 남한에서 전쟁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런 또 얘기도 했어요. 어쨌든 뻔뻔한 참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아직까지는 통일이 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북한하고 통일이 된 게 아니고 분위기가 언제든지 급반전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북한은 그동안에 그런 것들을 많이 보여줬지 않습니까? 우리가 방심하고 있을 때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었죠.
뭐 지금 그 10대, 20대들은 잘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은 2002년 월드컵 때 3, 4회전 한국하고 터키하고 경기하기 전에도 서해에서 교전이 일어나가지고 그때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조심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좀 아쉽고요. 자, 오늘의 등락 결과입니다. 코스피는 하락 출발 후에 하락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하락 출발 후에 하락했는데 양국 마감했어요. 그나마 코스닥이 좀 강했고요. 코스닥이 강했던 건 역시 대형주들, 특히 제약업종이 괜찮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코스피는 역시 수급적으로 정말 좋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해외 증시가 미국 시장이 급락했죠. 그리고 나서 오늘 장 초반에 미국 선물이 좋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좋지 않았는데 장중에 조금 반등하긴 했지만은 결국은 좋지 않게 마감을 했습니다. 1900선을 이탈을 했다는 게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죠. 특이사항이라고 하면 코스피는 최악의 수급으로 지수가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일부 개별주가 강세를 보였어요. 뭐 일부 종목이 움직인 거고 테마주들이 전반적으로 뭐 강하게 움직인다 그 정도 흐름은 아니었기 때문에 특징적으로 볼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 보겠습니다. 오늘 하락 출발했는데 급락했죠. 2% 넘게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양국 나왔어요. 다행이죠. 0.5%밖에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강하죠. 아직까지 강한 게 역시 제약업종이 좋아요. 제약주들이 좋으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버틸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반면에 자, 삼성전자, 전기전자를 대표하는 종목이죠. 삼성전자가 오늘도 급락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제 고점 찍은 것 같아요. 더 이상 뭐 고점 돌파가 어렵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은 지수가 가기는 어려운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뭐 이런 흐름이었었고요. 수급적으로 보면은 오늘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도, 연기금까지 매도했어요. 연기금이 최근에 계속 매수를 해줬었는데 연기금도 2천억 넘게 매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금융투자가 5천억 정도 매도를 했는데 단기적인 흐름을 볼 때는 금융투자를 잘 지켜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 특히 금융투자하고 이제 연기금, 뭐 최근에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봐야 될 그런 수급 주체들인데요. 어쨌든 둘 다 매도를 하면서 좋지 않았었고요. 역시 외국인들의 추세적인 매도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 그래서 뭐 특별히 좋을 만한 흐름은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관심 종목 파미셀, 매드팩토 골라봤는데요. 파미셀은 오늘 상한가를 갔죠. 렘데시비르에 대한 긴급 사용 허가를 FDA에서 허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한 종목으로 주요 원료를 생산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상승했는데요. 보유자는 일단은 홀딩 후에 매도를 하십시오. 상한가 갔는데 굳이 매도할 필요 없고요. 조금 더 갈 것 같아요. 위에서 매도하면 될 것 같고요. 없는 분들은 확실하게 조정을 받으면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매드팩토는 신규주죠. 보유자는 홀딩 후에 매도하시고요. 적당히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어느 정도 상승이 나왔고요. 없는 분들은 확실한 조정 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허권 취득하고 또 뭐 무상증자 이런 그 소식이 있었어요. 어쨌든 이슈로 움직였기 때문에 단기 움직임 정도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자, 차트 보시겠습니다. 먼저 파미셀입니다. 파미셀 오늘 강했죠. 상한가 같고요. 내일은 이 고점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위에서 좀 매도하고 조정받았을 때 다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쉽게 던지기보다는 일단은 큰 이슈가 나왔죠. 그러면서 계속 갈 수도 있으니까 조금 더 홀딩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급등한다 그러면 끌고 가시고, 상한가를 간다 그러면은 끌고 갔다가 상한가가 풀렸을 때 최소한 고점에서 뭐 10% 이상 밀렸을 때 매도를 생각해 보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조금 더 끌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없는 분들은 섣불리 접근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조정을 받으면 그때 접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매드팩토는 충분히 반등 나왔어요. 이 정도면은 적당히 매도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홀딩 후에 매도인데 적당히 매도 후에 조정 받으면 다시 접근하시기 바라겠고요. 없는 분들은 좀 아래쪽까지 내려왔을 때 한번 단기적으로 접근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대응하시면은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의 유료 회원 매매 결과 개별주 매매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은 움직임이 좋은 종목들 단기 매매 지속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지수 전망입니다. 아직은 고점 원조세의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1900선 이탈했는데요. 수요일 목요일 흐름이 중요합니다. 수요일 목요일에 곧바로 회복을 해주느냐 못 해주느냐에 따라서 그냥 쭉 밀리느냐 아니면 고점 혼조세가 지속되느냐의 어떤 그 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죠.
회복을 해준다 그랬을 경우에는 다시 1900선과 1950선 사이에서 혼조세 흐름 정도로 예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냥 쭉 밀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점 돌파는 이제는 좀 힘겨워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어쨌든 이런 흐름이기 때문에 현물은 개별주 단기 매매를 반복하시고요. 중요한 건 비중을 줄이세요. 지금 뭐 100% 이상 비중으로 매매하는 건 맞지 않고요. 종목만 따졌을 때는 최소한 뭐 많다고 해도 50% 이하로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파생은 양방향 단타 후에 반등 시에 하방 공략을 하자. 자, 지금 지수가 좋지 않죠. 1900선을 이탈하면 확인이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확인이 됐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지수가 반등해 준다 그러면은 위에서는 이제 하방 공략을 하는 거죠. 추세적으로 할 수 있고요. 장중에는 더 밀리면은 뭐 어느 정도 좀 크게 밀렸다 그랬을 경우에는 상방 공략, 장중 단타, 또 반등하면 하방 공략 가능한데요. 역시 추세적으로는 이제는 좀 아래쪽으로 모아가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는 오늘 급락하면서 지수가 어느 정도 확인이 됐기 때문에 반등했을 경우에는 하방을 모아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좀 강하게 반등했을 때 추세적으로 대응해 보자는 것이죠. 일단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1900선을 이탈했다는 게 포인트고요. 곧바로 수요일이나 목요일에 회복을 해주면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냥 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정말 조심하자.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택촌놈 TV는 유튜브에 다양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잘 활용하시기 바라겠고요. 2020년 5월 4일 일일 시황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